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에서 그죠? 좀 몇 개를 더 한번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아까 주택의 가장 기본 목적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경매시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182페이지에 한번 보면 요약집 그죠? 182페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는 데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대게. 뭐로 바뀌어도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는 방법은 인도신고. 무슨 도? 인도신고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도 무조건 살 수 있고. 근데 경매가 돼도 살려고 하면은 무슨 기준권리보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신고가 빨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매매, 정력, 교환. 그 법률행위로 소유자가 바뀌는 방법과 무슨 매로? 경매로. 그럼 만약에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요거 1번 임차권, 주택 임차권 그냥 신고를 기준한다 이게. 2번 무슨 권? 저당권. 3번 뭐 임차권. 4번 저당권. 예를 들면 그럼 등기부상에 요 사람이 1순위로 되어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등기부에는 뭐 1번, 2번 이렇게 저당권 2개 있지만 거기 지금 임차인이 지금 몇 집이 살고 있다? 2집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이지. 이런 경우에 자, 요 인도 신고되어 있으면 인도 신고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뭐로? 1번과 3번은 뭐로?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다. 똑같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요건이라는 말 쓴다. 예. 무슨 요건? 대항요건. 갖추고 있고, 뭐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매매. 무슨 행위로? 법률 행위로.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매가 되었을 때? 경매. 그럼 만약에 4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여러분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라노?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 쓴다 이게. 그럼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거는 무조건 소멸하잖아, 그지? 어쨌든 요거는 뭐 확정 일자가 있으면 매수위로 배당받고 2순위 하고 요거는 경매가 돼도 계속 살 수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대항요건도 갖추고 있고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고 요거는 무슨 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에서 대항력 석자 하면 무슨요? 대항력 석자 하면 뭐보다 빠른 거? 말소 기준권리 최초 저당권보다 신고가 빠르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걸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요 1번은 무슨 력은 있다? 대항력은 있지만 요 3번은 무슨 력이 없다? 대항력. 경매가 되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매수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한다. 이게. 그럼 요거는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면은 누가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전세권자하고 똑같다. 근데 요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전세권자처럼 배당 신청 기간 안에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매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자, 근데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뭐를 요구했다? 배당을 요구했는데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뭐를 못 받았다?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요 사람은 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 일단 하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아도 뭐 한다? 배당 못 받아도 뭐 한다? 소멸. 근데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 하면 무슨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뭐를 요구했다? 배당을 요구했다? 매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 그래서 대항력 하면 무슨 기준 권리보다 빠른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거. 자, 그 다음,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럼 뭐, 인도 신고인데, 신고 먼 날부터, 다음 날부터, 됐습니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했죠. 경락인에게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뭐, 신고가, 뭐, 말소보다 빠르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말소보다 늦으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요건데, 되겠습니까? 요건데, 그럼 신고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공시 기능을 한다. 제3자 입장에서, 소유자 외에,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는 원칙이 중요하죠. 무슨 자 외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다시 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전부 다 무슨 차인으로 본다? 임차인. 그럼 소유자가 신고된 거는 별 볼 일 없다.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무슨 차인으로 본다? 임차인. 근데 여기 신고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가구와 다세대는 구분해야 되죠. 그죠? 다가구는 몇 사람이 소유하는 거? 한 사람이 소유. 요 다세대는 뭐? 빌라. 그지?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아파트를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럼 요 다가구는 뭐만 정확하면,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거는 집원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호수.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갑집에, 갑이 소유자인데, 3년 전에 신고해놓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3년 전에 신고해갖고 살고 있는데, 됐습니까? 이번에 갑이 요걸 누구한테 팔고, 을에게 매매하고, 매매하고, 요 매도인이 무슨 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이걸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대항력 갖춘 거로 본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다시 3년 전에 지금 신고되어 있는데 소유자로 했는데 요걸 누가 이게 을에게 매매하면서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으로 매수인한테 빌리는 형식으로 임차인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대항력 갖춘 것으로 본다? 대항력권 갖춘 것으로 본다. 자, 잘 봐라, 이게. 아까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어야. 다시 무슨 자? 소유자 외에. 그럼 자, 갑이 자기가 소유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는 별 볼 일 없고,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 빨리,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을이 무슨 권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신고는 무슨 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잖아요. 다시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신고되어 있는 건 종전은 소유자 신고된 건 별 볼 일 없고 무슨 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권 취득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부터 무슨 요건 갖춘다? 대항요건 갖춘다, 이게. 그러면 이제 잘 봐라. 요걸 이제 점유 개정에 의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한다. 이 금방 요걸 무슨 개정? 점유 개정에 의한 임차인인데, 자, 임차인인데, 자, 요거는 그럼 뭐예요? 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소유자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자. 이미 신고돼 있어도, 그지? 그럼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면서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무슨 요건 갖춘다? 대항요건. 그러면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은행에 바로 즉시 대출 받았단 말이지. 대출 받고 무슨 권 취득했다? 저당권. 그러면 요거는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면서 무슨 날?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이 몇 번 빨리? 1번. 요 임차인이 몇 번? 2번.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간다. 요거 하고. 자, 그럼 다시, 잘 봐라, 예. 그럼 어쨌든, 요런 무조건, 신고의 기준은 무슨 자가 아닌 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무슨 차인으로 본다? 임차인. 신고 다음 날부터 무슨 요건 취득한다? 대항요건. 그럼 자, 요거 갑의 을이 임차인인데, 됐습니까? 을이 임차인이고,
자,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자, 전대 금지해 놨습니다. 무슨 대 금지? 전대. 근데 누가 임차인이 이 약속을 저버리고 병에게 전대했단 말이지. 병에게 무슨 대? 전대해가지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그러면 요 신고 다음날 돼도, 무슨 반? 윗반 하면은 다음날 돼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 다음날 되면은, 원래는 이제 대항요건 갖춰 있는데, 신고 다음날 돼도 무슨 반? 윗반 한 경우는 신고 다음날 돼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묶여있다. 무슨 반으로? 윗반. 근데 누가, 임차인이 누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사버렸습니다. 뭐 했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임차인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병은 전차인은 무슨 시? 적시 대항요건 갖춰. 이미 신고 다음날 돼 있지만 윗반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위반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요 병은 전차인은 무슨 시? 적시 대항요건 갖춘다. 그래서 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무슨 건 취득하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은행에 무슨 건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하면 누가 빠르다? 병이 전차인이 빠른 거로 본다. 이미 신고 다음날 돼 있지만 위반으로 묶여있다가 요 사람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 무슨 시? 적시이기 때문에 누가 빠르다? 병이 빠르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초저당권보다 최초 저당권,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저당권 설정해도 무슨 권자보다, 저당권자보다 누가 병의 전차인이 뭐다? 빠르다. 그래서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지? 이건 183페이지 밑에 15번. 찾습니까? 예,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 무슨 자가, 소유자가 주택을 뭐 한 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경우권고, 매수인 앞으로 무슨 건 취득하면은, 아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아까 요 매도인은 신고되어 있어도 무슨 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한다.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면서 무슨 날? 다음 날. 임차인은 대항력 어떻게 한다? 취득.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16번. 전대가 금지된 주택을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전개가 자, 요 임대인입니다. 요거 무슨 대인? 임대인.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면 임차인은 무슨 시? 적시. 무슨 시? 적시. 아까 묶여있다가 이길돼 있는데 지금 묶여있는다. 윗반으로 묶여있다가 요 사람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무슨 시? 적시. 예컨대 갑이 병회사 소유권의 전대가 금지된 A의 임대 아파트를 을로부터 임대하여 전입신고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A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후 건저당권 설정해도 거기에 전차인은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에 격려되면은 갑은 무슨 시? 적시. 그래서 요거는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거 잘 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그 5번, 182페이지 5번. 몇 번? 5번.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 갑집에 을이 임차인인데 직급 말소 됐대게.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직급 말소 됐대게. 신고가 직급 말소. 정상, 비정상. 너 정상. 일반적으로 직급 말소 하면 정상, 비정상? 정상. 직급 말소 하면 무슨 력 상실한다? 대항력 상실한다. 그럼 예를 들면 왜 직급 말소 됐다?
무슨 정상 비정상? 정상으로 말소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개판처럼 보여도 알바할래도 무슨 등본 제출하시오? 주민등록. 식당 아줌마 설거지 할래도 뭐 주민등록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못 올려고. 그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왜 직권 말소되었냐면 임차인이 예비군 훈련도 안 가고 민방위 훈련도 안 내고 뭐 주민세도 안 내고 이러니까 또 동사무소 직원이 밤에 가봐도 불이 꺼져 있고 이래가지고 직권 말소했다. 이게.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세 안 낸 거 내고 민방위 훈련 안 받으면 과태료 내고 예비군 훈련한 건 벌금 내고 뭐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직권 말소 후 무슨 등록?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넣으면은 직권 말소 후 무슨 등?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하면은 말소된 거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그러면 대항력 어떻게 한다? 상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록이 이루어지면 재등록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시 무슨요? 대항력. 근데 직권 말소 후 소정의 이 절차에서 됐습니까? 소정의 뭐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말이 나오거든. 무슨 등록법?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이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경우 이런 말로 오면은 이런 말소된 것 정상 비정상? 비정상.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나 주민등록 등본 뗐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가니까 갑자기 말소가 됐대. 그 왜 말소했냐 이거 나 예비군 훈련도 다 받고 민방위 훈련도 다 받고 주민세도 다 냈는데 말소됐대. 이게 왜 말소됐냐 하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옆집에 말소해야 될 것을 옆집에 말소해야 될 걸 누구 걸? 우리 집 걸 말소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못돼. 주민센터를 말로 가지고 무슨 초토화 만드니까 거기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무슨 서를 주면서 박하서를 주면서 뭐 하세요? 진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해하세요 막 하고 엄청나게 굽실굽실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어떻게 했다? 회복에 재등록했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재등록이 정하면 처음부터 말소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요거는 요거하고 다르다 이게.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은 거기 있잖아, 그지? 5번 182페이지 5번 무슨 말소 후? 직권 말소 후 끊고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요 말이 나오면은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요거 나오면은 말소된 것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비정상. 됐습니까? 182페이지 맨 밑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재등록이 이전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이 뭐 된다? 인정된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말소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권 말소 후 재등록 그냥 직권 말소 그럼 요거는 말소된 것 정상 비정상? 정상. 정신 안 챙겨. 집에 간다. 그러나 이 절차에 하지 않고 그냥 직권 말소 후 재등록 이 절차라는 말 없이 그냥 직권 말소 후 재등록하면 말소된 건 정상 비정상? 정상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어떻게 하고? 상실.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언제부터? 다시 언제부터?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뭐? 그때부터 하니까
재등록을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나온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보면 되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로 넘어갑니다. 무슨 가? 상가. 여러분, 상가하고 주택하고 어떻게 다르노? 상가하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어째 다르노? 상가는 상한 한도가 없다. 상한 한도가 없다. 상가는 여러분 그 강남의 도곡동 타우 팰리스 이런 데 있잖아요. 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런 데는 뭐 한 그 80평 임대 이런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 15억씩 20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보증금이 매매 가격이 아니고 보증금이. 그런 경우 또 무슨 또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법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한도가 없다? 상한 한도가 없다. 이게 우선 변제 받는 상한 한도가 없다. 근데 여기는 무슨 한도가 있다? 상한 한도가 있다. 이게 무슨 한도가 있다? 상한 한도. 상한 한도가 있다 하는 게 다르다.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다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상가는 여러분 그 190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보면 190페이지 보면 서울 얼마? 6억 1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물 억제권 및 부산광역시는 얼마? 5억. 그 다음에 광역시 됐습니까? 예. 세종특별자치시 우리 얼마? 3억 9천. 3구 얼마? 빨리 27. 3구 얼마? 27. 그렇게 하면 되지. 다시 뭐 6억 1천, 5억, 3구, 27. 3억 9천, 2억 7천. 그 봐. 4개. 되겠습니까? 예. 이하일 때, 그럼 요거는 상한 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인도, 신고. 요 신고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언제부터? 이길. 요거는 신청한 다음 날이다. 교부받은 다음 날 아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고, 여기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 여기는 확정일자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 됐습니까? 또는 등기소. 여기는 뭐? 세무서. 무슨 서? 세무서. 세무서에 신청하고 세무서장 확정일자. 그러면 자, 요거는 아까 얼마? 6억 1천 얼마? 그 다음에 여기는 월세가 있다. 또 하나. 여기는 월세가 전혀 산입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얼마냐 하는 거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여기는 월세가 있으면 무조건 100% 산입한다. 이게 얼마 곱하냐면은 100을 곱한다. 이게 얼마를 곱한다? 100. 그럼 월세가 10만 원이다. 얼마? 공두개 붙이면 뭐 10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면 얼마? 1억. 합쳐서 아까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6억 1천, 5억, 뭐 그다음 뭐 3억 9천, 2억 7천. 야, 라야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하면은 경매시에 무슨 시에? 경매시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대.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아까 뭐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을 초과하면은 인도 사업자 등록했어도 경매시에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어디로 간다? 빨리 어디로 가노? 끝순위로 간다. 일반 채권. 그럼 자기가 보호받으려면은 뭐 전세권 등기하거나 다른 법적 장치를 취해놔야지. 무슨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상가에서 하는 거 그거. 다시 무슨 시에? 경매시에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얼마? 빨리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 이하 1하야. 그럼 그걸 초과하면 경매됐을 때는 무슨 채권으로 떨어진다? 일반 채권.
보호받으려면 무슨 건 등기하거나 전세권 등기하고 자기가 알아서 법적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 그래서 그럼 어쨌든 그 월세를 뭐한다? 산입한다. 얼마 곱한다? 100. 그치? 해서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요? 아까 6억 1천, 5, 3억 9천, 2억 7천이야. 하고 그래서 그걸 초과하면은 쭉 내려와서 190페이지에서 가로 3번 초과하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경매시에 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짱 중요. 그 다음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그럼 아까 얼마를 초과해도 서울을 기준하자. 얼마를 초과해도 6억 1천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있다. 5개 꼭 기억한다. 몇 개? 5개. 몇 개? 5개. 1. 뭐가 바뀌어도 인도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1. 무슨 역? 대항력. 2. 계약갱신 요구. 3.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어디 보고 있노? 190페이지 보고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무슨 금? 권리금. 그 다음 차입연체 해지 몇 기? 3기. 상가는 3기. 그 다음 무슨 계약서? 표준계약서 5개 꼭 기억. 그런 거 나온다. 상가는 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체결이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얼마를 초과했을 때? 6억 천을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무슨 차? 전대차. 몇 기 연체? 3기 연체.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 정액 제한. 연 몇 퍼센트? 5%.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 작년에는 연 9%였는데 지금은 연 몇 퍼센트? 5%. 바뀌었다. 몇 퍼센트? 5%. 주택도 몇 퍼센트? 5%. 상가도 5%. 그 다음 보증금 월차임 전환시 이율 제한. 아까 있죠. 주택은 아까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 큰 거 적은 건데 요거는 이제 상가는 연 12%와 1할 2푼 연 15 뒤에 있다. 연 몇 퍼센트와 12%와 기준금리 몇 배? 4.5배. 몇 배? 4.5배. 보다 큰 거 적은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은 계약갱신 요구. 무슨 요구? 계약갱신 요구는 여러분 누가 요구하느냐 하면은 무슨 차인이 요구한다? 임차인이. 요거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업권. 장사가 잘 될 때,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계약갱신할 때 기간이 만료돼 갖고 나가세요 하면은 원칙적으로 종전은 찍소리 못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영업 잘 된 경우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이 안 넘었을 때는 5년. 그래서 영업권을 무조건 몇 년간 보장해 준다? 5년. 됐습니까?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5년. 했을 때는 임차인이 끝나기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누가 요구합니까? 빨리. 주어 2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국어가 안 되면 민법 법 과목은 안 되는데 주어 몇 개 나왔노? 주어 몇 개 나왔노? 2개. 그럼 두 번째 주어 가로한다.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가로하고 가로 열고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가로 닫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임차인이 하면은 가로 밖으로 나와야지.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권.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이 안 넘었을 때 5년.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나 그 8개는 계약갱신 요구를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게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누가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몇 년 안 돼도? 5년 안 돼도. 무슨 반? 윗반. 누가 윗반? 임차인이.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에? 뭐라? 그게 중요하고 아직 공부가 하나면 좀 멀었다. 사실이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연체했다 안 했다? 지금 밀린 거 있다 없다? 뭐라? 있다 없다? 없다! 다 갚았다. 지금 갱신하는데 밀려 있으면 갱신 안 하지. 언제? 옛날에 연찬 사실이 있는 경우지. 언제?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다 이 말이지. 앞으로 개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선생이 또라이로 변하면 좀 알아야지. 지금 뭐 핵심 단어? 지금 연체했다 안 했다? 돈 다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다. 지금 밀려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밀려있는데 갱신하자 이거 되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건 당연히. 그건 무슨 빤인데? 윗반. 요거는 지금은 밀려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언제? 그렇지. 옛날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반 3번 잘례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상당 보상금을 제공한 거. 뭐 하에? 서로 합의하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동의 없이 전대. 5번 중과실 동그라미. 그냥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하면 안 된다.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없다. 무슨 과실로? 중과실로.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멸실되어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7번 잘 내겠네. 전부 또는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랐다. 무슨 부분?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의 목적 점유 회복이 필요한. 요 7번 한 개만 있었는데 가나다 이렇게 목을 만들었다 이게. 그럼 요거는 1번은 어디에 줄 쳐야 되겠노? 계약 체결 당시. 무슨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뭐하고? 고지하고. 그럼 계약 체결할 때 아마 이거 지금 한 2, 3년 안에 아마 무슨 청구할 거예요? 재건축할 거예요? 하니까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그때는 제가 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임차했단 말이지. 그러면 처음에 계약 체결 시에 고지했다 안 했다? 했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뭐 하는 경우? 다른 경우. 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법령에 따라. 요렇게 한다. 공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제발 읽지 말라 이게. 여러분은 막 읽으면 해결되는 것 같아. 읽어갖고 하면 알기는 아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자, 가는 아까 뭐 어디에 체결하고 무슨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어디로 넘어가노? 빨리. 구체적으로 뭐하고?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존속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은 아까 그 영업권을 몇 년간 보장하기 위해서 5년. 그럼 요거는 아까 6억 천 아까 한도를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인도 무슨 자 등록하면은 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다음 요거는 계약갱 최초 임대차 포함한 전체 임대차 몇 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정상적으로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은 임차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앞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고. 됐습니까? 그러나 당사한 장래 차임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액의 경우도 요거 법 조문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막 이거 할 때 확 올려버렸거든. 지금 요 정액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서 정액하는 경우도 아까 몇 퍼센트? 5%. 몇 퍼센트? 5%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가는 딱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뭐, 요 계약갱신 요구 나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금?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거기에 가로 2번으로 갑니다. 자, 권리금은 누가 받느냐면 그 가로 2번에서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무슨 임차인?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뭐한다? 말한다. 그럼 권리금 해소와 계획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거. 다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뭐 끝나기 몇 월 전부터 3월 전부터 무슨 시까지?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것을 누가 방해하면 안 된다?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까 계약갱신 거절, 아까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런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아까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해 가지고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는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비워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그럼 기억은 한번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금 이거 방해하는 행위다. 기역, 니은, 띠글, 리을은 누가 방해하는 행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려냐 권리금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누가 요구하노? 빨리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하는 거? 수수하는 행위. 그 다음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못하게 하는 거. 1번은 누가 받거나 임대인이 받거나, 2번은 임차인에게 못 주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 차임을 무슨 저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요거는 누가 방해하는 행위다? 빨리 임대인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아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무슨 거절 몇 가지 사유, 아까 8가지. 이런 경우는 요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러이 리얼 무슨 사유? 정당한 사유에 있는 거로 본다 하는 말은, 이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못 받게 한다? 빨리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다. 누가 이게 임차인에게 주는 걸 못 주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럼 이게 완전히 임차인이 이게 앞으로 차임도 잘 못 주고 이런 그런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받고 뭐한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람, 이런 경우는 계약을 무슨 절을 할 수 있다?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임차인은 권리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누가 거절하면은 임대인이 거절. 그치? 그 다음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건 뭐를 다 죽여놨네? 상계를 다 죽여놨네. 몇 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다 죽여놓고 신규 임차인 데려와갖고 자기가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한다. 누구도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 누가 다 죽여놔가지고? 임차인. 그렇지. 몇 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그런 거. 그 다음에 임대인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임차인이 못 데려와갖고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다. 그래서 리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그걸 누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그럼 자 다시 위에 192페이지 위에 기역, 니은, 띠글, 리을은 누가
처음에 거는 누가 행위하면 안 되고 임대인이. 그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은 누가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자 그럼 다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빨리 끝나기 몇 월 전부터 3월 전부터 무슨 시까지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그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을 때는 무슨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은 신규 임차인으로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몇 년 내에?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누가 제공해야 된다? 빨리 임차인이. 누구는 모르니까. 임대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임차인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본권리금은 입업 시행 당시 존속권의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자, 권리금의 적용 제외 짱 중요 4개.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다시 무슨 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다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와,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무슨 재산법?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그 다음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의 경우. 그럼 지금 몇 개 했노? 3개. 다시 뭐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슨 차? 전대차. 무슨 차? 전대차. 그럼 딱 몇 개고? 4개니까 딱 내기 좋네. 전대차는 권리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3개. 전대차에서 적용하는 거 몇 개? 3개. 몇 기연체? 3기연체 계약갱신요구. 그 다음 정액제한 3개가 아니고 4개다 그지? 정액제한. 그 다음 보증금을 월차임 전환시 이율제한. 아까 몇 퍼센트와 12%와 기준금리 몇 배? 4.5배. 중 큰 거 적은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딱, 상가는 몇 기 연체? 윗반 3기, 주택 2기, 민법 2기. 상가는 몇 기? 3기 하는 거. 그 다음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에 거기에 주택하고 상가하고 딱 차이점.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럼 여러분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상가는 아까 무슨 요구권이 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주택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다시 뭐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주택은 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뭐한다? 승계해. 근데 상가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누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임차인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또 누가 협조하면은, 임대인이 협조하면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신청? 등기소에. 그 민법상 임대차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 거는 주택 상가 다 적용된다. 그 다음 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내. 그런 거. 됐습니까? 무슨 내? 특내. 그것도 어디에도 적용한다? 상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한 것으로 승계. 그래서 저번에 보증금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양수인. 근데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나는 안 받고 무슨 진할대로 오리지널대로 임대인에게 받겠다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주택 상가 전부 다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